무단횡단하던 중 소렌토에 치여서 즉사했습니다. 가해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쪽에서도 상대를 하려면 변호사 선임을 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나요? 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어떻게 따져주나요? 가해자 측의 합의 제시도 상대 보험사의 합의 제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장례식만 마치고 그저 손 놓고 가족이 이런 슬픔에 잠겨 있는데 가해자 쪽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한답니다. 한문철 변호사께도 사고 이 과실을 의뢰한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을 잃었는데 상대 측은 사람을 죽여놓고 단 한마디 사과도 없고 대체 저희는 누구한테 어떻게 위로와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라고 망인의 형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여기 교량 올라가는 쪽에 여기 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교량 입구에서 두 팔 벌리고 서 있다가 사고 당한 그 사고인가요? 건너편에 경찰차 있었던 네, 맞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유튜브에서 양쪽에 중립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길이 넓어요. 예. 이곳에서 어떤 사고였는지, 그러면 그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지 이제 상대 측에서, 운전자 측에서 저한테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가 좀 넘었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망사고입니다. 사망사고 가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틀려요. 네, 밤 11시경이랍니다. 아이쿠, 예. 지금 버스 중앙차로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옆에 또 세 개 차로인가요? 왕복 6차로 도로군요. 왕복 6차로 도로인데, 여기에서 쭉 가다가, 아이고, 여기서, 예. 검은 계통의 옷을 입었고, 바지도 청바지. 지금 저 안쪽에 살짝 이동하는 것 같아요. 여기요, 네. 하여튼 여기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죠? 사고 나기 직전에 발견했다는 거죠.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요. 자, 이곳에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거 방송할 때, 그때 제가 과연 불박차 속도가 좀 빠르다 하더라도 제한속도 여기 50일 겁니다. 제한속도 잠깐만요. 50인 것 같아요. 제한속도 50에서 50으로 가더라도 과연 저기 피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속도 분석 74가 나왔다네요. 우선 다시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제가 이 사건 얘기할 때 과연 저거를 제가 그때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지난 6월 11일 날 방송했습니다. 제한속도 50을 지켰다면 사망하지 않았을까? 우선 피할 수 있을까? 검은 옷 입고 있는데 가로등이 양쪽에 있더라도 먼데 가로등하고 차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넘어지면서 머리 부딪히면 사망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박차 속도가 다소 빨랐어도 무혐의 또는 무죄여야 옳겠다는 의견이다. 그때 의견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글씨를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제한속도 50을 지켰다면은 과연 피할 수 있었겠느냐. 시속 10으로 가다가도 넘어질 때 머리 다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박차 속도가 다소 빨랐어도 무혐의 내지 무죄여야 옳겠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할 것이다. 운전자 보험이 옛날 거라서 형사합의금은 1억 원이고 변호사님 비용은 또 기소돼야만 지원되고 약식 기소돼서 정식재판 청구는 또 되지도 않고 정식 기소해야만 되고 법원 단계에서 주변에 잘 아시는 변호사분께 도움받으시거나 없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불박차가 시속 50으로 주행했더라도 피할 수 있었을까?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있었는데 속도와 무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는 이런 사고 무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 단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나오지 않으면은 나중에 재판받고 검사가 항소까지 할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되고 많은 시간 스트레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돌아가신 분의 명부를 유족분들에게 조의를 표하고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2019년도에 가입했고요. 한 달에 35,000원을 내네요. 35,000원 내는데 지금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은 저거 도움 안 되죠. 네, 별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운전자 보험 없는 것보단 나아요. 아주 옛날 거는 3천만 원인데 사망사고 형사비금이 이건 1억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 도움 못 받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더니 변호사님 방송 잘 봤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변호인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없습니다. 초기 단계 대응하기 위해서 제 사비라도 드려서 변호사님께 변호를 맡기는 게 나을까요? 경찰 조사는 받았으니까 검찰 기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기소된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이런 사고일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 돈을 드리는 것은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본인 돈 갖고 저한테 맡기려고 하면 아니. 네, 기다려보세요. 법원에 가서. 네. 검사 기소한 이후에 맡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본인이 돈 1, 2천만 원 만들어 오는 거, 전 그거 진짜 부담스러워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건 누군가한테 가야 될 돈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도 경험이 많고 데이터가 많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제가 조금 더 많이 아니까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 본인이 운전자 보험에서 안 나오고 본인이 하겠다면 저 싫다고 그럽니다. 예. 변호사님, 경찰에서 속도분석 74로 나왔다는데 검찰은 송치되기 전에 한 번 더 조사받으라고 하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이미 지난번에 70대 초반, 70 좀 넘거나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0이 아니라 60이었어도 과연 피할 수 있겠느냐. 속도와 무관하다. 그렇게 설명했었죠. 근데 지금 이분은 본인 혼자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사건을 맡게 된다고 그러면 과연 언제쯤 거기 차도에 서 있는 사람 발견했을 것이냐. 그리고 그때 50에서 피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안 해주죠. 지금 본인이 해달라도 안 해줄 겁니다. 이게 바로 초기 대응 플랜과 그렇지 않은 옛날 거와의 차이가 제일 큰 차이가 그거죠. 그리고 저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저는 유사한 사건들 이런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나오는 걸 봤거든요.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차피 검찰로 송치할 거예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형사 합의하십시오라고 합니다. 1억 원 나오면 1억 원에 합의하세요. 형사 합의했다고 내가 유죄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거 같으면 2억 원 나오잖아요. 2억 원 나와서 2억 원에 합의하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좀 더 편안하겠어요. 근데 왜 옛날 거예요? 35,000원씩이나 내시고요. 제가 유족분들께도 양쪽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유족분들도요. 자, 당신 말이야. 운전자 보험이 왜 옛날 거야. 요즘은 2억인데 1억 원 당신 돈으로 만들어내. 그러지 마시고요. 1억 원에 상대 측에서 합의하자고 그러면 합의하세요. 그게 현실적입니다. 제가 왜 합의하라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사고는요. 이번 사고 과연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거는 6월 7일이었고요. 이건 6월 6일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밤 12시경이랍니다. 12시경에 자 가보겠습니다. 아까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곳은 지금 가운데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이 있고요. 자, 쭉 가는데 밤 12시 40분쯤 됐네요. 쭉 올라가는 길에 아이쿠 여기에 사람이 있네요. 여기에 올라가는 길에 사람이 여기 있네요. 어허. 지난번에 한번 방송했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거 가로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왕복 한쪽으로 몇 차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요? 여섯 개인가요? 아까는 왕복 6차로, 이거는 한쪽으로 5개는 6개 차로. 사망사고예요. 예. 변호사님, 제 잘못이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님 도움 받고 싶습니다. 운전자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진짜 옛날 거네요. 나머지는 제가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예. 나머지는 본인이 돈을 마련하겠대요. 먼저 이번 사고, 불박차의 잘못 있나요, 없나요? 가다가, 여기서. 불박차 잘못 있다, 없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예. 투표 시작. 밤에 보일까요? 가로등은 있지만 막상 가로등이 있어도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이런 데는 안 보여요.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 잘못 있다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잘못 없다는 분이 98%입니다. 예. 사망사고니까 유죄냐 무죄냐 똑같은 결과 나올까요? 자, 투표 시작. 사망사고 재판에 넘겨주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유죄가 한 분 계시네요. 아까 그분, 두 분이네요. 4%는 유죄, 96%는 무죄. 가로등 바로 아래인데 미리 안 보였나요? 서 있는 사람 순간 바로 눈앞에서 발견했대요. 그거 제한 속도는 얼마고 불박 속도는 얼마인가요? 예. 그랬더니 서 있던 사람 술에 취해 있었나요? 보이는 동시에 사고 났습니다. 블랙박스 보니까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빨리 인지는 못했습니다. 보는 동시에 사고 났습니다. 어두운 색이라서 발견 못했습니다. 언제쯤 발견했는지 그랬더니 바로 코앞에서 발견했대요. 코앞에서. 예, 코앞에서. 예.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어서 바로 미리 발견 못했고 제한 속도 60이래, 60. 불박차 속도 65에서 72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망사고일 때 운전자 보면 3천만 원 나온대, 형사비금이. 운전자 범인데 사망사고일 때 3천만 원 형사비금 나오고 변호사 비용은 3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이런 놈의 진짜 옛날 거네요. 경찰이 수사받을 때 이 사람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채 고개를 떨구고 그냥 서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자, 한문철 TV 늦게 봤고요. 제가 이제 아까 이거 한번 방송했었어요. 운전자분이 옛날 거라서 그래서 300만 원 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다른 변호사 싫어 그러래요. 그래서 변호사님 제가 제 돈으로 좀 마련할 때 좀 도와주세요. 제가 택시기사인데요. 여유는 없습니다. 보증금 400에 35만 원짜리 월세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꼭 좀 맡아주세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게 맡기시기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일단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혼자 진행하시다가요. 기소되면 그때 300만 원에 또는 돈 조금 더 보태서 그때 그 동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전 쪽에서 있었던 사망사고 이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어떤 영상일까요? 이 영상은 모든 양쪽에 다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인데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영상을 보시면은 이거 참고하면 되겠구나. 아까요, 여러분들 가로등도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야? 예. 그리고 속도가 50인데 왜 74였어? 또 제한속도 60인데 왜 70 정도였어?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이번 영상 보시면은 조금 제가 왜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이 많다고 그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지난 2022년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자, 이곳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왕복 6차로죠? 아까 대전 거랑 비슷하죠? 오히려 이게 더 밝죠? 예, 쭉 올라가는데 제한속도 50입니다. 50으로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네요. 고개를 떨구고 술에 취한 것 같죠?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걸어옵니다. 검은 옷을 입고요. 이 사고 아까 대전 거랑 비슷해요. 예, 여기에서 불박차 속도는 좀 빨라 보이죠? 50보다 빨라 보이죠? 하반신 마비입니다. 하반신 마비면은 중상해죠. 중상해에 대해서 형사비가 돼야만 되죠. 그리고 또 이게 중상해로 기소됐을까요? 아니면 속도 위반으로 기소됐을까요? 제한속도 여기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기에서 속도 위반으로 하지는 않고요. 중상해로 기소된 것 같습니다. 중상해로. 여기에 중상해로 기소됐는데요. 자, 여하튼 어떻게 판결이 됐을까요? 조금 전에 보신 사건이요. 법원에서 피고인은 무죄. 아까 그게 무죄예요. 무죄인 이유는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반신마비, 중상해죠. 그런데 여기에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고요. 도로 좌우로 상가나 다른 건물도 없었다. 근처에 횡단보도도 없다. 그럼 여기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겠느냐? 예, 1차로를 따라 걷고 있는 사람 또는 버스 중앙전차로 그 옆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을 이걸 예견하기 어렵다.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이 도로를 진입했다.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겨울이었고요. 바지와 신발은 비교적 밝은 색이지만 윗도리는 어두운 색이었다. 그리고 양쪽에 가로등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가로등에 불빛이 닿지는 않는 곳이다. 어두운 부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은 발견이 늦었을 거다.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 달리는 차에서는 더 늦게 발견됐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돌발 상황에 최초로 인지하고 반응해서 브레이크 밟는데까지 1초가 걸린다. 그런데 그러면은 50으로 간다 그러면 26m가 필요한데 26m 전에 미리 보였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했어요. 검사가 항소한 거 어떻게 됐을까요? 검사가 항소한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예, 그렇게 하고 그대로 확정됐어요. 그럼 이게 무죄예요. 그럼 앞에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도가 좀 다소 빨랐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무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또 하나 영상 보시면요. 속도와 관련된 겁니다. 속도. 네, 속도. 자, 이번 사고요. 여기 가운데에 버스 전용 차로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네요. 이거는 요쪽에 정류장이 있고요. 자, 버스 정류장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양 옆으로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양 옆으로 있네요. 여기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자, 저기에 보행자가 걸어갑니다. 한 사람 후드티 입고 있고요. 검은 옷 입은 사람 횡단보도 빨간불에 뛰어서 건넜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또 건너려고 손을 빼고 건너는데 넘어졌어요. 발이 걸렸습니다. 거기 인도 턱에 발이 걸려갖고요. 여기서요. 아니 이렇게 운이 나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넘어지지만 했으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여기에 바로 이 사고 진짜 운이 나빴죠. 이 사고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오토바이 속도가 무지장 빨라요. 이거 제한속도 50인데 오토바이가 75 정도가 되든가? 이 사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자, 불박차 오토바이가요. 속도가 한 75 정도 됐다든가 50도로 해서 자, 유죄다 무죄다. 여러분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어떤가요? 지금 50도로 해서 70 얼마로 달린 거 그것 때문에 유죄겠냐 무죄겠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 속도 위반이면 유죄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속도와 무관하게 50일 때 못 피하면 무죄라고 그랬죠. 지금 한 분은 유죄라고 그러시는데요. 과연 이 사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법원의 판결 같이 보시겠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은 무죄.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판결이에요. 자, 시속 50km 도로에서 70보다 더 빨랐다. 그러다가 역과에서 사망케 했다. 76.6이네요. 76.6. 76.6으로 가다가 버스 중앙차로에 인도에서 횡단보도 부근으로 걸어온 그러다가 빨간불에도 불구하고 건너가다가 그 다음에 넘어졌다. 인도에 턱이 걸려서 넘어졌다. 오토바이가 76.6이다. 50으로 간다 그러면 반응 시간이 정지할 때까지 자 시속 50일 때 와 위험하다 그리고 멈출 때까지 3초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니 발견하고 불과 1.5초 만에 사고 난다.
어떻게 피하느냐. 발견하고 1.5초 만인데 시속 50으로 하더라도 3초가 필요하다. 즉 정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정지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여기서 일어난 사고, 이 사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무단횡단하던 소렌토 차량에 치여서 즉사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 쪽에서 무혐의 주장한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단 한마디 사과도 없고 대체 누구한테 어떤 위로와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은 저희도 변호사 선임하라고 그럽니다. 자,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50도에 74로 가고 있었어도 검찰에서는 무혐의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법원에 가면 무죄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제대로 못하면 변호사가 잘못했습니다 합의하고 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유죄예요. 근데 지금 보신 사건의 판결문에서처럼 조목조목 시속 50일 때 정지 시간이 되느냐, 정지거리가 되느냐, 언제 처음 발견했겠냐, 가로등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보였겠느냐,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과연 법원에서 유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맡으면은 저는 무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피해자 측엔 다행이죠. 왜? 이분이 초기 대응 플랜이 아니라서 제가 못 도와드려요. 뒤늦게 법원 단계에서 이제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선임하지 마세요.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경찰이 불박자 잘못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불박자 보험사에서 합의하자 그럴 거예요. 네, 보행자 가실 한 40% 정도 보든지 한 50% 보든지 또는 60% 보든지 어떻게 해갖고 합의하자 그럴 거예요. 합의하세요. 보험사랑 합의하세요. 보험사가 바보거든요. 보험사들은 이제 합의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죽여놓고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저희는 도대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나요? 나중에 연락 올 거예요. 검찰로 송치되면은 네, 검사가 형사 조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가해자 측에서 제 운전자 보험이 옛날 거라서 꼬물이라서 1억 원밖에 안 나옵니다. 저 가진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좀 합의 좀 해주십시오. 그럼 합의해 주세요. 왜냐? 합의 안 해줬다가 법원에서 무죄 받으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저는 운전자 측에게도 어떻게 대응하시라고 제가 못 도와드리거든요. 둘 다 못 도와드려요. 아까 택시 기사분도 못 도와드리고요. 이분도 아이고 운전자 보험이 꼬물이잖아. 하나는 고물, 하나는 완전 꼬물. 운전자 보험을 좀 제대로 된 거를 가입하시라고 그런 이유는 뭘까요? 최신 걸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되는 최신 걸로 업그레이드 하셔라. 초기 대응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하셔라.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억울할 때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요즘 운전자 보험은 기본이 사망사고일 때 2억이에요. 2억. 형사합의금이. 그러면 나는 무혐의 무죄 주장하지만 그래도 검찰로 송치되면 형사합의하면 1억 원의 형사합의하는 것보다 2억 원의 형사합의하면 좀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잖아요.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이렇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람 죽인 거죠. 물론 무혐의 주장하지 할 거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없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지금 거 최신 걸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똑같은 돈에 한 달에 35,000원씩 내봤자 꼬물 그거 나중에 답답해지는 거죠. 그리고 형사합의는 하세요. 형사합의는 검찰로 송치되면은 1억 원에 합의를 하십시오. 이 사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가봐야 합니다. 저는 운전자 쪽과 사망한 망인 쪽에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느 편도 안 들었어요. 다만 망인 측에서 저보고 변호사님 제 시동생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 맡아주세요. 저는 안 맡습니다. 왜냐하면 무혐의 무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 사건 맡았다가 소송 걸었다가 패소하면
오히려 상대편 변호사비용 물어줘야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 물어줘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변호사 선임하지 마시고요. 그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그럴 겁니다. 그때 보험사랑 민사 합의하시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1억 원에 합의하자고 그러면 합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사망사고 2건을 봤는데요. 네, 지금 진행 중인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 유류의 뜻을 전하면서요. 그리고 사고 운전자분은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한 몇 번 보세요. 모쪼록 한 분은 1억 원짜리고요. 한 분은 3천만 원짜리인데요. 그러나 그 액수에라도 지금처럼 무혐의 무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그 액수에라도 합의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요. 검은 옷 진짜 안 보여요. 그리고 대체로 밤에 저 넓은 길을 저렇게 무단횡단하거나 차도 보행하거나 그럴 때는 술 마셨을 때가 많습니다. 술 정말 술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가족 곁을 떠나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